자, 그러면 금 음모론 요거 제대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해요? 예, 뭐가요? 미국 정부의 정말 고위 관료가 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고, 고위 관료가 고위 관료, 네. 도지에 있는 일론 머스크 네네. 그리고 이제 상원의원이 실제로 그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아하. 자기도 확인하려고 몇 번을 요청했으나 포트녹스 쪽은 군사 시설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상원의원이 무슨 소리냐? 나는 군사 시설을 자주 가서 확인을 한다. 네. 하지만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안 되니까 안 된다. 실제로 금이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포트녹스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미국 정부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예. 실물 금을. 예, 제가 1급 비밀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뭐죠? X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확인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그 금은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상원으로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 포트녹스에 갈 수 없냐 그랬더니 군사시설이라 안 된다. 저는 상원의원입니다. 군사시설에 항상 가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 수 없거든요. 라고 좀 돼 있고 여기가 포트녹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군사시설이고 이게 자주 나옵니다. 포트녹스가 종종 나와요. 뭐 007 시리즈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악당들이 저기 주로 털으려고? 예, 저희 털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녹여서 없애가지고 미국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들도 있고 여기에 금이 한 1만 4,730 1억 4,730만 트로이온스 금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총 공급량의 한 59%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봐야 뭐 한 600조 정도밖에 600조. 안 돼요. 뭐 애플 시가총액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네네. 포트녹스를 실제로 눈으로 본 제3자라 그래야 되나 내부자라 그래야 되나 네. 어쨌든 포트녹스에서 금 관리자 말고 여기를 가서 본 사람은 194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1974년에 한 국회의원들이 이제 금이 안전하게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갔었고 2017년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외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못 봤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은 금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생각하죠. 저 사람 딱 가더니 매수됐다. 금 한 덩이 받고. 뭐 그 정도 얘기도 있고요. 네.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이거를 거 자체가. 안에서 설득이 됐다. 어. 미국에서는 그 그러니까 외계인 음모론하고 비슷합니다. 외계인 음모론처럼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요즘에 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갖고 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금 가격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 수준이냐. 요새 누가 미장합니까? 금장이지. 누가 금장. 요새 코인 합니까? 요새 누가 강남 부동산 사요? 야. 대세는 금장이야, 금입니다. 금장.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금을 얼마나 사재 끼고 있냐면은 유럽의 런던의 금값이 좀 싸대요. 그래갖고 런던에 있는 영란은행에도 금 되게 많거든요.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어서 대서양이 금이 건너가는데 몇 달 걸린답니다. 비행기로 실어 날르면 되는데 배송이 안 돼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원래 조폐공사에서 네. 금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기 하거든요. 은행에서 팔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 금을 못 삽니다. 없어요. 안 팔아요? 아니, 안 팔아요. 없어요. 그리고 한국거래소도 현물금 해가지고 금 주세요. 그럼 주거든요. 그 10g, 100g은 이제 없습니다. 판매가 안 되고요. 1kg짜리 골드바, 저기 정프로님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1kg짜리? 예, 예. 보통 운동할 때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좀 가벼워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문하면은 최소한 2, 3주가 걸린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골드뱅킹, 네. 골드뱅킹은 신한은행이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 한 59% 정도 되는데 여기도 골드뱅킹 잔액이 한 9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 1년 전 한 5천억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수준이고요. 골드바 판매액도 500억에서 1,300억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금 엄청 사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 또 붙었어요? 예, 국제 시세에 비해서 한 20%까지 20%나? 예. 그렇게 비싸? 야.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치만 붙으면 그냥 다 비싸게 사야 되네요. 김치가 또. 최고야. 차라리 김치를 사는 게 낫겠다.
김치. 파김치 그 짜파게티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죠? 맛있죠. 짜파게티는 진짜 파김치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러게요. 안심 넣어서 아니면 채끝. 아니야. 아니, 나는 짜파게티는 순수하게 퓨어하게 먹거든요. 다른 거 안 넣고. 근데 그 파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파김치에 그 약간의 파김치에 젓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짭조름한. 약간의 짭조름, 약간 비릿한 고 냄새랑 하여튼. 뭐 오늘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파김치. 광고할게. 제가 사람을 이렇게 광고. 제가 김치 얘기 하나 했다가 지금 짜파게티 파김치까지 넘어갔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과 금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사사치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금 가격은, 금은 이른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가격이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격이 안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지구가 멸망하고 화폐 시스템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금은 영원히 가치가 남는다 그래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환금성은 좋잖아요, 그죠? 황금성이 좋다라는 얘기도 의미가 없게끔, 환금성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현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도 금은 남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원화가 완전히 똥값이 돼요. 하지만 우리 금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 진짜 전 세계가 이제 멸망을 해가지고 달러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래도 금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안전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이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훅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 오건영 단장님 쓰신 환율의 대전환에서 좀 따온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좀 상세하게 좀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금 가격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발생하니까 코스피는 훅 빠지는데 여기서 위기가 발생을 한 것 같아라고 해서 올라가는 요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금 가격의 속성, 이걸 안전자산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은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이거 왜 떨어져?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은 금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진짜 위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같이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흡수가 되잖아요. 유동성이 흡수가 되면은 금 가격은 또 자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위험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현재의 화폐 시스템 위에 금 가격도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이 되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자산하고 비슷한 성격들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준금리가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죠. 예,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이거를 뭐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시장이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니까 또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딱히 정의해서 완벽한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좀 가장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일반 자산과 비슷한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건현 단장님이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그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금 가격이 계속 오른 게 아니라 요 끄트머리에 보면 뚝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뚝 떨어졌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요새 트럼프 트레이딩이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요게 왜 나타나느냐라고 보면은 그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관세나 뭐 미국의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면은 물가를 자극을 할 것이고 금리를 인상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최소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이게 그러면 유동성이 좀 줄어들겠네라고 얘기하면서 금 가격이 약간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전쟁들이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끝낸다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니네 뭐 저 달러 대체 통화 만들어 가지고 뭐 금 가지고 뻘짓거리 하면은 다 관세 100%씩 매기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금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오건영 단장님이 그 책에서 최종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은 이게
지금의 부채 중심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야 빚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금이라는 거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건현 단장님의 환율의 대전환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네. 그 압권에 광고 들어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저렇게 밝은 표정 또 오랜만에 보네요. 야, 방금 박수 칠 뻔했어요. 예. 드디어 압권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환율의 대전환. 환율의 대전환. 네, 이게 달러하고 엔하고 황금에 대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딱 안에 다 있으니까 또. 근데 아니 오늘 이거를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짜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이게 좀 팔려야 저희한테 광고가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프로님한테 옆에서 맨날 배우고 있습니다. 광고 천재. 아니 그래서 그 뭐야 환율의 대전환은 뭐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계열에서 네. 달러 환율과 엔 환율에 대한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게 환율이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을 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펼쳐지는 세상을 보면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오늘 뭐 광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금 얘기로 다시 네.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금에 대한 음모론들은 되게 많아요. 금 음모론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포트녹스의 금 보유량 조작설은 워낙 유명한 얘기고요. 그 연준에서도 이제 금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뉴스사면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골드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가면 금을 볼 수 있습니다. 요만큼만 볼 수 있어요. 연준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뉴욕 연준에 있는 금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일단 저 입구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저렇게 막아놓은 것 자체가 수상하다. 수상하다. 그렇지. 예, 저 의미는 뒤에 꽉 차 있다라는 얘기고 더 이상 못 들어간다. 네. 금이 이제 더 이상 못 넣는다 저기에. 말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연준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팀장님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그런 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중국이 금을 되게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 보유량으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독일이 2위고, 근데 이상한 게 독일이 이전에 그 영란은행에서 금을 빼서 자국으로 수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왜 갑자기 금을 빼가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필요해서 빼가요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이게 왜 빼가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영란은행에 진짜 금 있는 거 맞아? 그 우리 금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거 있어?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독일에서 이제 금을 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독일은 또 왜 독일이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을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옛날 독일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약간 그 고삐가 좀 잡혀 있는 그런 나라로 보이지만 금을 다시 독일이 이걸 사들인다. 이게 왜 그러면은 그 독일에 있는 금이 영란은행으로 갔었냐면은 예전에 소련의 침공, 냉전 시대에 소련의 침공을 우려하면서 영란은행, 그러니까 어떤 연합군의 일환으로서 영란은행에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 영란은행에다가 금을 맡겼었던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심장을 우리 연합군에다가 둔다. 그러니까 게르만 옛날 나치 독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언제든지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금이라는 것을 영국에다가 놨다. 라는 부분들이 약간 독일이 그래 서방 세계의 일환으로서 소련을 상대할 때 여기에 그 중요한 우리의 우군이야라는 메시지를 좀 줬었던 건데 갑자기 슬그머니 한 100억 원 넘는 운반 비용을 들여가지고 영란은행에서 금을 다시 돌려서 그 자국으로 가져간 운송 사건이 굉장히 크게 언제쯤이에요 이게? 2017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야 이거 뭐야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금 많이 사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중국이 금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중국의 금을 이렇게 막 사들이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그 딴짓거리를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러시아하고 어디야?
그 중국하고 네. 금 모아가지고 뭔가 이제 금을 중심으로 한 다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아예 음모론 얘기만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칼막스가 얘기를 했던 건데 금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었지만 화폐는 본질적으로 금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지금 화폐 시스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원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폐라는 거는 종이에다가 그냥 숫자를 써놓은 것에 불과하지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거는 우리의 신뢰 안에서 존재하는 거고 네. 그리고 화폐의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지폐 있잖아요, 지폐. 지폐를 뭐 중앙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한국은행이 뭐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면 진짜 돈을 찍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시중은행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만들어요. 그래요? 예, 대출을 받잖아요. 네. 대출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10억을 대출 받았다. 예. 그럼 10억 본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예. 현물 본 적 없죠. 보신 적 적 있을 없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금고에 있는 거 그거 말고요. 대출 받을 때 예, 그때는 저도 안 보지 뭐 굳이 뭐 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그 화폐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지폐 같은 거는 정말 극소수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서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른바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우리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돈이 늘어나지 않아요. 시중 유동성이. 그러면은 그럼 그 집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라 그러면은 원래 금이었던 거죠. 금을 기반으로 해서 금에 대한 교환권으로서 존재했던 게 화폐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깼던 것이 그 닉슨 독트린에서 닉슨이 우리 이제 금 안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 갖고 와도 금 안 줄 거예요. 네. 라고 선언한 게 닉슨이고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금과 화폐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이 깡패라 그런가? 그렇진 않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사고치고 프랑스도 사고치고 이게 자꾸 이게 그 보유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거나 은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도 안 믿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그 권한을 미국에다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금하고 은을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쳐갖고 우리 금은을 못 믿겠으니 미국에 있는 금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보자. 라고 얘기해서 금의 권한을 미국으로 넘겼던 거고 미국에서도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야 우리 화폐를 찍어야 되겠는데 금이 없어. 그러니까 금 자꾸 돌려달라 그러지 마. 금 없어. 그래갖고 이제 끊어낸 게 닉슨 독트린이고 그리고서 그나마 달러가 이제 그럼 달러는 뭔데? 달러가 뭔데잖아요. 달러가 뭔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 사우디하고 맺었던 오일 협정. 오일은 달러로 산다. 달러로 산다. 그러니까 금의 자리. 그 달러는 원래 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달러였는데 네. 그 이후에는 최소한 기름은 살 수 있는 무엇인가. 이게 달러가 되면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체계가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화폐를 쓰기 시작한 건 50년이고 그러면 그 50년 동안 우리가 지켰던 룰이라는 게 영원히 지켜질 거다라는 보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그 자유무역 시대의 금에 대한 투자의 원칙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 원래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 그렇겠죠.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세상 만사, 세상 무너져서 가장 안전한 국채, 미국채조차도 폭락을 하게 되면 금 가격은 상승한다. 국채가 폭락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아예 디폴트가 될 것 같다. 국채를 못 돌려받을 것 같다. 그럼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금리, 채권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금의 매력이 하락하죠.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금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죠. 달러 강세에 태평성대에 금리도 높은데 여기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유무역 시대의 금 가격에 대한 금 투자의 원칙은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 금 가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는 뭐 이런 작년 기준입니다. 폴란드, 터키, 인도, 아제르바이잔, 중국, 체코 이런 데들이 금을 작년 한 해 제일 금을 많이 산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오히려. 그래요? 예. 폴란드 금 엄청 많이 샀어요. 그리고 지금 터키도 많이 샀고. 엄청 샀네요. 그러니까 터키도 다들 아시다시피 화폐 다 박살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나라들이 좀 금을 좀 많이 사게 되는 게 있고 중국이 많이 사는 거는 다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달러에서 쫓겨난 나라들. 애들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이런 데들이 그 주로 이렇게 금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대하고는 아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오늘 좀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 청나라 국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나라 국채 사건. 네. 그러니까 청나라가 1911년도에 그 철도를 깔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청나라가 신해혁명으로 멸망을 하고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청나라의 채무 승계를 거부해서 채권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청나라가 사라졌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 채무 승계를 거부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상환 의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소송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300여 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내가 채권이 있는데 청나라 채권이 있는데 이거 내가 돈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별 의미 없는 골동품입니다. 야. 그런데 트럼프 정부 집권 1년 당시에 맞아. 1기에 저 사건이 있었어. 1,900조 원을 갚아라. 맞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1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1,900조 원이면은 한 1,800조 1조 달러니까 1,800조 원, 1,900조 원 이쯤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예를 들어서 한 2,000조 된다. 2,000조 원 정도 된다. 그랬더니 야, 그 청나라 채권 우리가 들고 있는 거 해보니까 한 2,000조 원 되는 것 같아. 퉁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는 사실 미국 달러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2,000조 원을 들고 있는데 퉁치면 되겠네. 어차피 니네도 안 갚잖아. 야, 니네도 안 갚는데 뭐 내가 너한테 갚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했던 그 달러를 가지고서 외환 보유액이 한 60% 자기 전체 외환 보유고의 60% 정도를 예금증권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 러시아 전쟁이 났다고 해서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금 맡길 때 너 나쁜 짓 하면은 돈 안 돌려준다라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동결. 그리고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동결 자산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언제든지 이 달러와 미국하고 척질 수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달러가 편하고 좋으니까 쓴 거지. 이게 언젠가 나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과연 계속적으로 쓸 수 있냐? 아니면 어디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망칠 구멍이 뭐냐라고 한다면 달러 외에 유일하게 자기네들의 화폐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루브라 국제결제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뭘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음모론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음모론도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짧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을 1,000톤을 가지고 있다. 1,000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톤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금괴 200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 1,000kg도 아니고 1,000톤? 톤. 아이씨. 그래갖고 이제 음모론이 1,000톤이고 이 중에 200톤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200톤 갖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이거 있으면 제가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음모론자들이 거 봐라 인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부산 문현동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하면서 그 도망을 가다가 식민지에서 보물을 약탈해 오라는 황금 백합 작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일제가 패망하기 석 달 전에 군부에서 내려왔던 짓인데 메가더 장군이 대한해협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 당시에 못 넘어갔던 여기까지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 못 갔던 황금백합 작전에서 못했던 비밀 기지가 부산 문현동에 있다. 네. 근데 그 문현동에 있는 부분들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서 금 발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더니 그 참여정부 당시에 도굴단이 국정원과 짜고 그 묻혀있는 금을 훔쳐갖고 그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200톤을 가져가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의미 없다. 의미 라는 없어. 부분들을 네. 부산일보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결론은 이런 거에서 사람이 금에 눈을 멀면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한국의 음모론도 있습니다. 네, 금 관련 음모론들 우리 권수래 팀장님이 오늘 싹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자, 그러나 그런 음모론들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음모론에 휘둘릴 사이에 그럴 시간에 차라리 보랄 에어 프라이어에서 마니커 닭고기나 한번 튀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익이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그 음모론 25개 갖고 왔는데 2개밖에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뭔 음모론이 이렇게 많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